안녕하세요. 저는 63살 지금은 배달라이더 하는 김진수입니다. 재밌는 일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새벽 5시 30분.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젊었을 땐 자명종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몸이 먼저 알아서 깨어나더군요. 63이라는 나이가 주는 선물인지 아니면 저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침대 끝에 앉아 두 손으로 무릎을 꾹꾹 눌러봤습니다. 어제보다는 나은 것 같았어요. 그래도 계단 내려갈 땐 조심해야겠다 싶었죠. 작년에 넘어진 뒤로는 유난히 비 오는 날이면 쑤시거든요. 부엌으로 나가니 아내가 벌써 밥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가야 해. 37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말을 아끼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거든요. 쓸데없는 말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타려면 체력을 아껴둬야 했으니까요.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고 일어섰습니다. 현관에서 작업복을 입으며 거울을 봤어요.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눈빛만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아내의 인사를 뒤로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아직 어둑했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오늘 하루를 생각했어요. 점심시간, 저녁시간이 피크타임이니까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125씩 오토바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헬멧을 쓰기 전에 오토바이를 한번 쓰다듬었어요. 이 녀석과 함께한 지도 벌써 3년째. 제 다리나 다름없었죠. 시동을 걸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달렸습니다. 도로엔 아직 차가 많지 않았어요. 이 시간이 좋았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조용하고 그저 바람 소리만 들리는 이 시간이. 배달 일을 시작하기 전 저는 30년 넘게 운수업에 종사했습니다. 개인 택시를 시작으로 화물차까지 바퀴 달린 건 다 굴려봤죠. 그런데 세상이 변했습니다. 앱이라는 게 나오고 젊은 사람들은 택시보다 그걸 더 선호하더군요. 수입이 반토막 났습니다. 화물 일도 대기업들이 다 독점하면서 개인 사업자가 설 자리가 없어졌고요.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요? 건강하게만 일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말이 맞았어요. 자존심이야 상했지만 먹고 사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딸은 시집가서 애 둘 키우느라 바쁘고 아들은 아직 미혼인데 자기 앞가림하기도 빠듯한 형편이었거든요. 배달 앱에 가입하는 날 손이 떨렸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익숙지 않았는데 이제 그걸로 일을 해야 한다니.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주문받는 법도 몰라서 놓치기 일쑤였고 내비게이션 보는 것도 서툴렀죠. 하지만 인간이란 게 참 신기한 게 적응이 되더라고요. 한 달쯤 지나니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젊은 라이더들처럼 빠르진 못해도 정확하고 안전하게 배달하는 걸로 나름 인정받기 시작했죠. 김 기사님은 진짜 깔끔하게 배달하세요. 한 단골 고객이 그렇게 말해줬을 때 뿌듯했습니다. 그래, 나이는 먹었어도 아직 쓸모는 있구나 싶었죠.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오전 11시쯤 점심 피크타임을 앞두고 대기하고 있었죠. 스마트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오피스텔, 중국집 짜장면 탕수육 세트, 27층. 나쁘지 않은 주문이었어요. 거리도 적당하고 금액도 괜찮았죠. 빠르게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중국집에 도착하니 음식이 아직 준비 안 됐다고 하더군요. 5분을 기다렸습니다. 그 5분이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음식을 받아 정성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국물이 새지 않도록 비닐을 한 겹 더 둘렀고 탕수육 소스는 따로 잘 묶었어요. 오피스텔까지는 15분이 걸렸습니다. 신호를 2번 걸렸는데도 20분 안에 도착했으니 나쁘지 않은 시간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27층에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배달 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깔끔한 흰 셔츠에 면바지. 재택근무를 하는 모양이었죠. 음식을 건네주려는데 그가 갑자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저씨, 이거 왜 이렇게 늦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주문 접수부터 정확히 23분이었어요. 20분 정도 걸렸습니다만. 20분이요?
30분은 넘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봐요. 국물 샜잖아요. 그가 가리킨 곳을 봤습니다. 비닐 안쪽에 국물이 조금 있긴 했지만 그건 원래 그릇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정도였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 이 정도는이 뭐예요? 내가 돈 내고 시킨 건데 제대로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복도에 울려 퍼질 정도였죠. 저는 일단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조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슨 다음이에요? 이번 거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는 이미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고객센터죠? 방금 배달받았는데 완전 엉망이에요. 음식은 다 식었고 국물은 샜고 배달 기사는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청년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변명하면 더 꼬일 것 같았거든요. 그때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택배 상자를 든 택배 기사님이 나오더니 저를 보고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그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집 조심하세요. 우리 동료들 사이에선 유명해요. 일주일에 3번은 환불받는다고.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긴 들었지만 직접 만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10분 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배달 대행 업체 사장님이었어요. 김 기사님, 방금 삼성동 오피스텔에서 컴플레인 들어왔는데. 사장님, 저는 정말. 아니, 김 기사님 잘못이 아닌 거 알아요. 근데 고객이 본사에까지 항의했대요. 일단 이번엔 제가 무마했는데 자주 이런 일 생기면 곤란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억울했지만 이게 현실이었어요. 고객은 왕이고 우리는 그저 일개 배달부일 뿐이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을 때 옆에 젊은 라이더가 나란히 섰습니다. 헬멧 너머로 보이는 눈이 점고 생기 있었어요. 문득 제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저 나이 때 저도 저랬겠죠. 세상이 내 것인 듯 두려울 게 없던 시절이. 다음 주 목요일 또 그 주소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치킨이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죠. 이를 가려서 할 처지가 아니었으니까. 이번엔 정말 조심했습니다. 포장을 3번 확인했고 가장 빠른 길로 달렸어요. 도착 시간은 18분. 완벽했죠. 문을 열고 나온 건 역시 그 청년이었습니다. 아, 아저씨 또 왔네요.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투였어요. 치킨을 봤더니 이번엔 박스를 열어봤습니다. 이거 양이 왜 이래요? 그리고 튀김옷이 다 눅눅한데? 매장에서 받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그럼 확인을 하고 가져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돈 받고 파는 거예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르게 대응해보기로 했어요. 고객님, 음식 상태는 매장 책임입니다. 저는 배달만. 배달만? 그럼 책임감이 없다는 거예요? 아저씨같이 나이 드신 분이 그런 마인드로 일하시면 되나? 나이 드신 분.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요. 저는 나이 든 배달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시받을 이유는 아니었죠. 고객님, 제가 나이가 많은 건 맞지만 일은 성실하게 합니다. 성실하면 뭐예요? 결과가 이런데. 그는 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돌아섰어요. 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사장님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김 기사님, 이번 달 벌써 2번째예요. 사장님, 그 고객이 일부러. 김 기사님, 저도 어렵습니다. 본사에서 라이더 평점 관리하라고 압박이 들어와요. 한 번 더 이런 일 있으면 정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죠. 하나도 괜찮지 않았으니까. 금요일 오후, 단골 중국집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라이더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그 중에 박 씨라는 40대 중반 라이더가 있었는데 저보다는 젊지만 이 바닥에선 꽤 오래된 사람이었죠. 김 선배님, 얼굴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한숨을 쉬며
최근 일을 얘기했더니 다들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아, 그 새끼요? 25쯤 되어 보이는 막내 라이더가 욕을 뱉었어요. 너도 알아? 저도 당한 적 있어요. 피자 식었다고 환불받고 일주일 뒤엔 포장 불량이라고 또 환불받고. 박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끼리 만든 단톡방인데 블랙리스트 공유하거든요. 그 주소 여기도 있네요. 화면을 보니 정말 그 오피스텔 주소가 있었고 그 밑에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경고받았어요. 저는 라이더 일 그만둘 뻔했습니다. 신고해도 플랫폼에선 고객 우선이라 소용없어요. 읽을수록 화가 났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다니. 근데 증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박 씨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조심한 것뿐이었죠. 그때 막내가 말했습니다. 형님들, 우리가 증거를 모으면 어떨까요? 각자 당할 때마다 녹음이나 녹화를 해두는 거예요. 그게 될까? 해올 만하지 않을까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뭐라도 해야 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운명처럼 그 주소에서 또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일식 도시락이었어요. 주문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이미 2번 경고받은 상태. 한 번 더 문제가 생기면 정말 일을 못하게 될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번엔 준비가 달랐습니다. 휴대폰을 가슴 주머니에 넣고 녹화 버튼을 눌렀죠. 음식을 받고 출발하기 전 가게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이 도시락 상태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제가 사진 좀 찍어둬도 될까요? 직원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그래도 협조해 줬어요. 완벽한 상태의 도시락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심호흡을 했어요.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격신하였습니다. 문을 연 청년은 도시락을 받자마자 뚜껑을 열었어요. 와, 이게 뭐예요? 반찬이 다 한쪽으로 쏠렸잖아요. 방금 전 매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보여주자 그의 표정이 변했어요. 사진이 뭐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이런데. 고객님, 정확히 16분 전 매장 출발 사진이고 제가 중간에 가방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나보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청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저씨, 지금 나이 먹은 사람이 젊은 사람한테 이러는 거예요? 갑질이네, 갑질. 갑질.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고객님. 뭐요? 제가 63입니다. 고객님 아버지뻘 되는 나이예요. 그런데 계속 반말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반말. 내가 돈 내는 고객인데 반말하면 어때요? 고객이면 무례해도 되는 건가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청년은 당황한 듯 했어요. 아마 배달 기사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겠죠. 됐어요. 그냥 환불 처리할게요. 그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30분도 안 돼요. 사장님 전화가 왔어요. 김 기사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고객한테 대들었다고? 사장님, 제가 녹화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영상이요? 제가 영상을 보내드렸더니 한참 후에 답신이 왔습니다. 김 기사님, 이해는 가는데 본사에선 이런 거 안 봐요. 무조건 고객 편이에요. 정말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문제 생기면 계약 해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그날 밤 라이더 단톡방에 제 영상을 올렸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선배님 멋있으십니다. 근데 일자리는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뭐라도 해야 합니다. 그때 박 씨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그 집 근처 편의점에서 만나요.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오피스텔 근처 편의점에 6명이 모였습니다. 저와 박 씨, 막내, 그리고 다른 피해자 3명이었죠. 박 씨가 노트북을 펼쳤어요. 제가 조사해봤는데요. 이 사람 이름이 정민수, 32살, IT 회사 다니는 걸로 나와요. 어떻게 알았어요? 택배 송장에 이름 있었대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엑셀 파일이 떠 있었는데 날짜별로 환불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석 달 동안 37건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100만 원이 넘어요. 이거 사기 아닌가요? 막내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제는 증거예요. 우리 말만으론 안 돼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선배님이요. 어차피 전 한 번 더 걸리면 잘릴 상황이에요. 그럼 제대로 해보고 잘리든지 해야죠. 다들 걱정스런 눈빛이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대신 도와주세요. 혼자선 못합니다.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막내가 먼저 나섰고 다들 동의했습니다. 박 씨가 작전을 설명했어요. 일단 정민수가 주문하면 김 선배님이 가세요. 우리는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층계 비상구, 엘리베이터 앞, 주차장에 한 명씩요. 왜 그렇게까지? 혹시 선배님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목격자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목요일 점심시간. 예상대로 그 주소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햄버거 세트였어요. 단톡방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작전 시작. 다들 제 위치에서 대기 중이라는 답이 왔어요. 이번엔 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가슴과 헬멧에 각각 카메라를 달았죠. 불법일 수도 있지만 정당방위라고 생각했어요.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호흡을 3번 했어요. 문이 열리자 정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뭔가 초조해 보였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22분 걸렸습니다. 뭐 또 증거 가져왔어요? 비꼬는 말투였죠. 햄버거를 봤더니 이번엔 봉지를 뜯어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양상추가 시들었네요. 그리고 감자튀김도 눅눅하고. 그럼 매장에 직접 항의하시는 게 아저씨가 가져왔으니 아저씨 책임이죠. 그때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을 꺼냈어요. 정민수 씨.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정민수 씨가 지난 석 달 동안 환불받은 게 총 37건, 103만 원입니다. 뭐라고요? 증거도 있습니다. 피해를 본 라이더들의 진술도 있고 날짜별 환불 내역도 있어요. 제가 서류를 꺼내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를 스토킹한 거예요? 스토킹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모은 정당한 증거입니다. 이걸 플랫폼 본사와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경찰? 상습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잠시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든지요. 정민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아저씨들이 뭉쳤네요. 감동적이네. 놀리는 겁니까? 아뇨, 진짜 감동적이에요. 이 나이에 배달하면서 먹고 살기 힘드실 텐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쓰고.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있어요. 일자리? 그깟 배달 일자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깟 배달이라고요? 돌아보니 박 씨와 다른 라이더들이 서 있었어요. 박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배달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비 오는 날 미끄러져서요. 가족 먹여 살리려고 그 나이에 오토바이 탔던 겁니다. 막내도 거들었어요. 저는 대학 등록금 벌려고 이 일합니다. 그깟 배달이 아니라 제 미래가 달린 일이에요. 정민수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당신은 앉아서 편하게 음식 받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여름엔 찜통더위에 오토바이 타고 겨울엔 손가락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추위에도 배달합니다. 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근데 당신은 장난으로 환불받고 우리는 경고받고 일자리 잃을 위기에 놓이고. 정민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뭐라고요? 죄송하다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으려는 걸 막았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약속해 주세요. 정민수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힘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회사에서 잘렸거든요. 2달 전에. 근데 부모님한테도 여자친구한테도 말 못했어요. 매일 출근하는 척하면서 여기 있었죠. 뜻밖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을 괴롭힌 겁니까? 변명이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뭐라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필요했달까요? 박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당신 스트레스 해소 도구입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아버지가 택시 운전하세요. 나이 들어서 힘들어 하시는 거 봐왔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 우리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결국 제가 입을 열었어요. 정민수 씨, 우리가 원하는 건 처벌이 아닙니다. 네. 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우리 라이더들한테 직접 사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배달 기사들을 존중해 주세요. 정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네, 말씀하세요. 직장 구하는 거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부모님도 여자친구도 다 이해해 줄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정민수는 약속을 지켰어요. 피해를 본 라이더들을 찾아다니며 일일이 사과했고 작은 금액이지만 위로금도 전달했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배달하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정민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배달 가방을 메고 있었죠. 아저씨. 그가 달려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일자리 구하기 전까지 이거라도 해보려고요. 막상 해보니까 정말 힘드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아저씨,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됐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근데 아저씨는 왜 그때 저를 경찰에 신고 안 하셨어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요.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로잡는 거죠. 정민수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아저씨 같은 분이 제 아버지였으면 좋았을 텐데. 당신 아버지도 충분히 좋은 분일 거예요. 다만 표현을 못 하실 뿐. 그날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씩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정민수는 2달 만에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이었지만 열정적으로 일했죠. 재미있는 건 그 회사가 배달 관련 앱을 개발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아저씨, 저희 회사에서 라이더 분들 의견을 듣고 싶대요. 시간 되시면 인터뷰 좀 해주실래요? 그렇게 저는 자문 역할을 하게 됐어요. 적은 금액이지만 자문료도 받았죠. 인터뷰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라이더도 사람입니다. 단순한 배달 도구가 아니에요. 앱을 만들 때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정민수가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그 앱은 나중에 꽤 성공했습니다. 라이더 친화적인 정책으로 입소문이 났거든요. 어느 날 손자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배달 일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근데 할아버지가 하는 일은 다 의미가 있단다. 무슨 의미요? 누군가는 할아버지가 가져다 주는 음식으로 힘을 내고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지. 할아버지는 그 행복을 배달하는 거야. 손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럼 할아버지는 행복 배달부네요. 그래, 행복 배달부. 마음에 드는구나.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 무릎은 여전히 아프고 허리도 쑤시지만 그래도 괜찮다.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이 있으니까. 정민수가 가끔 연락한다. 잘 지내고 있다고, 고맙다고. 그 애도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됐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나도, 정민수도, 우리 모두가.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니까. 오늘도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프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고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죠. 도로 위를 달리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날까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일이니까요. 제가 선택한 일이고
자부심을 갖고 하는 일이니까요. 스마트폰에 주문 알림이 울렸습니다. 배달 요청 서울시 강남구. 수락 버튼을 눌렀어요. 오늘도 누군가의 행복을 배달하러 갑니다. 바람이 차갑지만 마음은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순한 배달부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이니까요. 젊은 시절엔 큰 트럭을 몰며 전국을 누볐고 중년엔 택시를 몰며 서울을 누볐습니다. 이제는 작은 오토바이지만 여전히 제 길을 달립니다. 이것이 제 인생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정직하고 성실한 삶,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이야기. 정민수 같은 젊은이를 만나 가르침을 줄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이 나이까지 일할 수 있게 해준 하늘의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파이팅. 신호등 앞에서 만난 초등학생이 손을 흔들어 줬어요. 동네에서 자주 보던 아이였죠. 그래, 너도 학교 잘 다녀와. 이런 작은 인사, 작은 관심이 저를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그로부터 1년 후, 김 기사님, 축하드려요. 배달 대행 업체 사장님이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이게 뭡니까? 김 기사님이 우리 회사 최고령 최우수 라이더로 선정되셨어요. 본사에서도 표창 나왔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1년 전 해고 위기에 놓였던 제가 최우수 라이더라니. 그리고 이 사람도 축하하러 왔어요. 뒤를 돌아보니 정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모습이 훨씬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아저씨, 제가 만든 앱이에요. 라이더 보호 기능을 강화한 건데 아저씨 덕분이에요. 그가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악성 고객 신고 기능도 있고 라이더 평가도 고객과 상호평가로 바꿨어요. 정말 대단하네. 아저씨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든 일에는 하는 사람의 자부심과 존엄이 있다고. 그날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동료 라이더들, 사장님, 정민수, 그리고 깜짝 등장한 제 가족들까지. 아내가 속삭였어요. 여보, 자랑스러워요. 손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최고야.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눈물이라니 창피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막내 라이더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김 선배님께 배운 게 많습니다. 일에 귀천이 없다는 것,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요. 박 씨도 거들었어요. 선배님은 단순히 음식을 배달하는 게 아니라 정성을 배달하셨어요. 그게 진짜 프로죠. 정민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김 기사님께 인생을 배웠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용서하는 아량, 그리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넓은 마음을요.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저씨, 아니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야외에도 일할 수 있고 동료가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잠시 목이 메었지만 계속했어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배달이든 개발이든 무엇이든 말이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한다면 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날 겁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프겠죠. 하지만 제겐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들이 있고 전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작은 오토바이 불빛이 도로를 달립니다. 그 불빛처럼 작지만 확실하게 저는 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63살 배달 라이더 김진수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지나가는 배달 아저씨일지 몰라도 저에겐 자부심 가득한 인생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할 수 있는 날까지 저는 계속 달릴 겁니다.